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얘기 드릴 거는요, 우리 그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건데, 민사사건 말고,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벌써 7년 돼서 이 판결이 나온지. 근데 아직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게 무효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효면? 자꾸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저희가 사실 형사사건은 많이 진행 안 하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은 민사사건하고 좀 달리 봐야 돼요. 이게 가족들 간에 어떤 이런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누군가가 구속이 됐다. 아버지가 구속이 됐다. 그러면 정말 미치는 거거든. 와이프가 아니면 남편이 구속이 됐다. 아니 이게 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형사사건의 문제가 먼저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켜놓게 되면 아무도 모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가가지고 검사한테 물어볼 거야. 경찰관한테 가면 물어보면 알려주겠어요. 수사하는 거라고 안 알려줘. 구치소랑 교도소랑 다르거든요. 구치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미결수,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고, 교도소는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접경 가면 유리 이렇게 있는 데서 잠깐 5분 이렇게 면회한다고. 근데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 밖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애기 엄마들 동동동동 거리는 거야. 아들이 구속이 됐다. 부모님들 미치는 거지. 그럼 변호사를 찾아가. 그러면 갑자기 이거 성원보수 착수금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도 사실은 형사사건에서는 많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홍 변호사가 100억,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1년 내에 100억을 벌었다나 얼마를 벌었다나 그러면 법조 비리 때문에 구속됐었잖아요. 형사사건의 금액은 100억이 아니라 정말 만약에 삼성의 총수가 구속이 됐다, 형을 살았다, 형사재판 변호사가 몇 명이냐면 20명, 30명씩 붙어요. 변호사 보수가 거기 쓰이는 보수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전관예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전관예우? 민사사건에서는 거의 없어. 근데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가 많았죠. 그리고 난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변호사인 나도 느끼니까 전관예우가 있구나. 나는 그래서 형사사건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솔직한 얘기로 내가 검사한테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내가 전화한다고 알려주겠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같이 검찰청에서 어저께까지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은 핸드폰 번호도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가가지고 얘기라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사정이라도 알 거 아니야. 이게 밀행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수사의 밀행성. 언제 조사할 거며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말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검사가 나랑 친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수임하는 거야. 지금 당장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우리 남편이 구속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사될지 모르니까 착수금 부르는 대로 준다고. 3천만 원, 5천만 원. 거기다 나쁜 사람들은 현금으로도 많이 받아요. 진짜 이 법조 비리에 온상이 됐던 게 형사사건이기도 하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보석 허가가 돼서 보석으로 나오면 3천만 원. 그 다음에 무죄 나오면 1억. 이런 거야. 이게 사건이. 거기에다가 집행유예 나오면 또 5천만 원. 그러니까 형사사건을 좀 있는 집에서 좀 했다. 그러면 남편이 절도, 상습절도로 해가지고 한 40회 정도 해가지고 들어갔다. 근데 그 돈은 하나도 없어, 집에. 근데 성공보수가 나중에 보니까 1억 원씩 나온 거야. 실제로 이 사건이 그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법원에서 2015년도 7월 달에 판결한 게 이거거든요. 형사사건 약정이 무효다. 이 판결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어. 이게 왜 변호사들 입장에서 여태까지 형사사건 성공보수로 먹고 산 사람들도 많았거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나 형사재판을 하던 판사들의 경우에는 여기가 주로 돈 벌던 데였다고. 사실 민사사건 해가지고 돈 벌기 쉽지 않죠.
민사사건은 재판기간도 길고 거기다가 뭐 솔직한 얘기로 소송 1년 이상, 2년 이상 해야지 착수금 뭐 기껏해야 뭐 얼마 받겠어요. 민사사건에서 뭐 돈 1억 원 달라는 소송 아니면 5천만 원짜리 달라는 임대차 소송 뭐 이런 것들에서 얼마를 받아. 착수금 뭐 500만 원 성공보수 뭐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형사사건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현금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판사들을 로비 자금으로 돈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도 안 되지. 판사한테 무슨 로비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명목으로 돈도 받아가기도 하고 또 사무장들이 개입하기도 하고 여기가 작은 비리의 온상이었던 게 형사사건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형사사건에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는 게 몇십 년이 온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관행이 악습이. 그러니까 정관예우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지. 그러던 차에 2015년도 그 대법원이 이것도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올라오면서 이 판결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단과 부작용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 기각,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 그 다음에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나 그 직무 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으로 인권 옹호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보석 네가 해줬냐는 거지 변호사가. 그 다음에 집행유예 네가 해줬어? 무죄 네가 해줬어? 법원에서 보고 판단했던 거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돈을 받아가?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왜 대가를 걸어?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수사하다 보니까 풀어줘야 될 것 같아도 풀어주고 증거가 없으니까 무혐의 했지. 당신이 뭘 했는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노력으로 당신이 풀렸다고 하면 수사를 갖다 무혐의로 만들었다는 건 경찰관이 그러면 내 얘기 들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내 얘기를 그러면 지금 뭐 판사가 듣고 풀어줬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따지면 좀 이상하다는 거지. 지금 이 판결의 결론이. 왜냐하면 물론 판사나 그 검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설득시키고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 비율이 과연 얼마나 크냐. 민사사건에는 변호사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민사사건은 판사는 심판을 하는데 지켜보는 심판이야. 말 그대로 양쪽이 축구하면 골 넣는 거 프리킥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나와. 재판에 언제까지 나와. 니네 둘이 싸워봐. 준비서면 내봐. 증인신문 해봐. 그리고 그것도 증인신문도 하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당사자주의 원칙이거든. 양쪽이 공방하는 거를 나는 이렇게 봐주고, 니네들이 낸 자료 준비서면 다 갖고 와. 내가 판결해줄게. 읽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이게 민사재판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원고한테 너 지게 생겼어. 빨리 이거 뭐 좀 내봐요. 피고 당신 지을 것 같은데 무슨 서류 내? 가르쳐주지 못해. 절대 알아도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게 민사재판이에요. 이게 변론주의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사건은 이런 변론주의 원칙이 없어요. 여기는 직권주의야. 그냥 검사가 알아서 그 서류 내는 거고 판사가 이상하면 자료 더 내봐. 그리고 내가 설득 못 하겠는데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의 심증이 형성이 돼야 돼요. 네가 죄를 졌구나. 그게 왔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무죄라는 거거든. 그 판단만 하는 건데 다 모든 죄를 묻는 건 검사가 묻는데 그 내가 해줬지 네가 해줬니? 그리고 그게 우리가 당신 말 듣고 변호사 말 듣고 해준 거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너무 폐해가 크다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궁박하잖아. 남편이 들어가 있는데 막 울고불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얘기해 줄게. 그 판사 나랑 같이 근무했던 판사야. 그 검사 내가 했던 사람이야. 내가 엊그저께도 술 먹었는데 옛날에 이러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게 무효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변호사들도 굉장히 난리를 치고 대한변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효로 본 거는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비평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봤던 건데 어쨌든 이 판결이 법률성으로는 맞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면
2015년도 7월 달에 이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것도 다 무효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민법 103조 위반이라는 거거든요. 선량한 풍속이라든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무효인데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까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판결을 변호사들도 이게 그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거라고 보지를 못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것까지 묻지 않겠는데 오늘부터 이거 무효야 라고 한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 이런 판결이 없었고 이런 것은 입법행위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3권 분립을 해놓잖아요. 행정, 입법. 입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사법부는 그냥 재판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이미 판결을 통해서 법을 만든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법 적극주의라고도 하는데 사법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사법부는 원래 가만히 있다가 재판 들어오는 것만 보면 되는 거지 내가 사람 잡으러 다니지 않는 거거든 사법부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재판이 너무 입법처럼 나가서 뭔가 판결을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게 원칙을 무너뜨린 판결 가치는 보여요. 실제로는. 그거는 법리적으로. 사람들은 아니 뭐 법에서 안 하면 판사라도 해야지. 이 판사 용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3권 분립이라는 게 세 개의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민주주의가 계속 탄생하고 오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 놓은 거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뭐 몽테스키웨 뭐 로크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원칙들이고 그게 검증되어 온 건데 그런 것들을 흔드는 데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판결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무효야. 그리고 형사사건 선고보상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한다는 거지. 선고보상. 근데요, 약정을 둘이서 실제로 좋아서 무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나는 그 정도 당신하고 내가 주겠다. 지금 돈도 없고. 안 그러면 만약 이게 무효라고 하면 나 착수금으로 받을 거 아니야. 만약 착수금 500만 원, 성원보수 2천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 그럼 무효 주장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착수금으로 2,500 받게? 그건 또 싫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을 했는데, 돈 주기 싫어, 막말로. 그럼 무효라고 해서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죠. 법이 이러니까, 판결이 이러니까. 근데 대신 이렇게 약정한 사람을,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징계를 준다든지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또 징계 문제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판결이 무효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양당사자가 좋아서 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약정을 했다. 주든 안 주든 무효라고 하면 뭐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과연 그걸 갖고 징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변호사도 만약에 성호보상 약정할 때는 그쪽에서 못 준다고 하면 소송으로 달라고 그러지 못하죠. 그거는 믿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호보상 약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사실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 그냥 한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궁박하게 가가지고 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냥 이 약정을 했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법 판결을 들어서 무효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깎든지 아니면 다 돌려달라고 하시든지. 제가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드렸는데 좀 같이 한번 또 고민도 해보시고 이런 판결이 있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